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범타임즈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날씨도 맑고 맞아요. 네. 또 계속 수요일 좋아해 주시고 날씨 요정인가 봐요, 대표님께서. 대표님 그래. 오시는 날 날씨가 비가 딱 소강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당황하셨네요. 네. 예. 사실 그동안 수요일에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네. 왔고 또 충북에 또 비 때문에 사실 사고도 있었고 사고 수습 잘 되기를 바랄 맞아요. 거고요. 뭐 네. 대비책이라던가 잘 될 거 바라고 뭐 지금부터 주말까지도 비가 안 온다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또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해 볼 건 그 오늘 요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를 아까 앵커 브리핑 하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이제 편해졌는데 네. 일단 안 하시는 것 중에 먼저 얘기하자면 네. 캐시우드. 우리 캐시우드 네.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이제까지 뭐 50만 달러까지 갈 거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150만 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을 인터뷰에서 또 했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제 지난 3월에 전통 은행들이 위기를 겪는 거 보면서 이제 자신의 전망이나 주장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서 뭐 150만 달러 작게는 62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죠. 언제 가냐는 거죠. 언제 가냐 중요하고. 언젠가 가겠죠. 근데 언제 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죠? 언제 갈까가 네. 중요한 거고 뭐 주식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목표 주가는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이게 사실 궁금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거고 계속 어쨌든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지금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블랙록 뭐 비트와이즈, 뭐 현물 네. ETF에 대해서 있었죠. 한때 또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비트와이즈 현물 ETF 승인이 됐느냐라고 제 커뮤니티에 갑자기 뭐 이런 막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승인이 날 리는 없을 텐데 하고 잠깐 이슈로 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승인이 그러니까 난 게 아니라 신청한 거를 뭐랄까요? 접수했다. 접수를 했다. 신청했던 걸 접수했다. 그러니까 신청한 걸 원래 바로 기각할 수도 있나 봐요. 그 절차상.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한 걸 뭐 수락했다, 접수했다, 신청이 승인됐다 뭐 여러 표현으로 나와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신청을 접수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절차상 이제 상당한 뭐 의미가 있는 이벤트였다고 이제 보도가 됐던 거고 이제 기다려 봐야 되고 제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8개라고 하셨었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회사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되면 다 돼야 되고 안 되면 다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블랙록은 됐는데 딴 데는 뭐 규모가 작아서 안 되고 뭐 그런 특별한 뭐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다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 리플. 네. 리플이 있었죠. 리플 이제 SEC 소송이 이제 계속 되다가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약식 판결이 지금 난 상황이고 완전한 승리냐 아니면 또 우려감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판결을 봤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거래소에서 판매한 분에 대해서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권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다고 이제 우리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좋아했고 실제 가격으로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근데 하나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판매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블록딜로 구매를 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샀고 그거는 이제 하위 테스트 입장으로 봤을 때 수익을 기대하면서 샀던 거기 때문에 블록딜로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조금 풀어서 말씀해 거래소에서 주시면. 사면은 우리가 수수료도 내야 되고 나와 있는 아닙니다. 가격대? 나와 있는 이제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수량 그때 시장가 뭐 거래를 하는 건데 기관 투자나 이런 블록딜이라는 거는 나는 100만 개, 1000만 많이 개를 사겠다. 저가로 초기에 사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방식은 리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투자자라든가 뭐 초기에 그렇네요. 이제 자금 네. 조달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요런 측면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판매 방식에 의해서 어떤 뭐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게 판매 방식에 따라서 이거의 증권일 수도 있고 안 증권일 수도 있다. 그쵸.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문제 삼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토큰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아마 SEC는 계속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은 안 마셨지만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설왕설래가 있죠. 이게 진정한 승리냐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합의 일정이 이제 곧 지금 조정 중이잖아요. 맞아요. 네. 뭐 합의 일정을 잡아라 하고 네. 있는 중인데 만약 합의가 안 되고 만약에 SEC 측에서 SEC는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실망이다라고 바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항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쵸. 뭐 예상도 나오고 우려감이 있는데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또 판결까지 2, 3년 걸린다는 겁니다. 2, 3년 걸린다는 거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약식 판결을 했음에도 뭔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에서 리플이 완전 이긴 거다. 아마 최종 승소하게 될 거다라던가 아니면 또 반대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하던가라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전망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좋고 일단은 리플 자체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일단 판단이 됐으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분은 즐기되 뭐 절대로 이게 뭐 끝난 싸움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요 안타까운 소식을 제 개인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리플이 990원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마침 제 거래소에 조금 남아있던 한 500원대에 사둔 뭐 소액인데 500원대에 사둔 게 물량이 있었는데 매도하셨나요? 922원인가 그때 뉴스 나고 살짝 떨어지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팔았는데 그 이후로 또 한 10% 정도 다시 올랐죠.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점에 팝니까 사람이? 그렇죠. 적당히 잘 매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없다, 고점, 저점 이걸 판단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리플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쯤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리플에 관한 또 판결에 관해서 우려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안도의 한숨도 내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2,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도 시장에 또 하나의 답답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도 같이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NFT 리포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첫 번째 주제는요. 토큰증권 A2Z입니다. 미술품 한우 조각 투자 시장이 커질까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시나 이 토큰 증권에 관한 많은 개발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발빠르게 이러한 이슈들 좀 챙겨보시면은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부터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지금 아까 얘기하려다가 제가 깜빡한 게 있었네요. 깜빡하셨어요? 메모를 보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토큰 증권 얘기도 증권성 판단이 가장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SEC의 리플에 대한 리플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했고 SEC가 이제 그래서 증권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하위 테스트가 거의 바이블처럼 아까 이제 그 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거래를 증권으로 판단했던 이유도 하위 테스트 중에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이제 금전을 넣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하위 테스트는 사실 1946년도 70년 된 사례입니다. 판례고. 그래서 70년 된 판례를 너무 이제 바이블처럼 SEC가 거의 이제 규제를 위한 규제. 그래서 SEC의 증권 판단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 사례들, 한국 얘기고 지난주에 아마 13일 날 제가 공청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이제 네. 입법안이 공개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공청회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왔던 가이드에서 크게 뚜렷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였던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블록체인상에서 분산 원장에서 발행된 증권도 증권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게 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을 완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이제 법안이라는 거죠. 아니, 기존의 뭐 코인이나 NFT라든가 이걸 뭐 규제를 할까, 뭐 제도권 편입할까 이런 그냥 고민 정도에서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제도권을 편입하는 이제 법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게 신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싶으면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없으면 계좌관리기관에다가 대행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제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신설돼서 이제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될 수가 있는데 수익증권이나 이제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소액이라던가 이제 메인 증권이 아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장외거래까지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면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뭐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좀 원래의 취지에 좀 훼손이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게 뭐 큰 전체 자금 조달 규모가 한 몇 억 수준인데 그걸 발행인 따로 유통인 따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결과가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장외시장 그러니까 똑같은 장외시장에서 일반인 투자 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인 투자 한도를 꼭 딱 금액을 한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물론 증권 종류별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 일반인 투자 한도를 그렇게 딱 명문화해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차라리 다른 이제 규칙들을 좀 더 보완해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뭐랄까요,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둬야 하는데 너무 이제 투자 한도를 딱 금액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발행 유통 분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고. 뭐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가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큰 원칙은 정해두고 이건 빨리 추진을 하고 다양한 뭐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지 일단 큰 부분부터 정해서 일단 빨리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번 공청회를 주관했던 윤창현 의원이 이제 개정안은 이달 중에 이제 발의할 계획이고 연내에 통과시킬 목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추진될지 봐야 되겠지만 연내 통과 이제 목표죠. 뭐 목표고 사실 또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기존 그걸 봤을 때 연내 통과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좀 빨리 그렇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토큰 증권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일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내에 이러한 통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염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토큰 증권에 관한 절차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한번 다음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건이 공청회가 하나 있었고 네. 또 토큰 증권 입장에서 또 하나 큰 뭐 이벤트였다 할까요? 그동안 이제 조각 투자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다가 이제 금융위 제재를 받게 되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인데 그 중에 이제 한우 조각 투자 회사 하나, 뱅카우. 또 미술품 조각 투자 회사 4개, 요 4개에 대해서 금융위 제재 면제 결정이 이제 됐어요. 같은 날 12일, 13일 날 결정돼서 지금 원래 작년 11월 달에 이제 투자 계약 이런 조각 투자 부분들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유예를 해줄 테니까 제재를 그동안 사업 구조를 재편해라라고 했고 이제 사업 재편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려서 지금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그때 한우 하면서 이제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제 뱅카우라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 측에서 설명하는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면 펀딩이 완료된 송아지가 소가되어서 경매가 완료되면 그 이제 처음에 펀딩했던 금액 대비 경매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이제 배분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우 펀딩 플랫폼 뱅카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소투라고 소투.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표현에 따르면 공동 구매 모집이 완료된 상품이나 작품을 재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은 이제 상환하겠다 이런 거고. 요거 제가 일일이 읽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다 결국에는 조각 투자 플랫폼인데 각자 플랫폼에서 자신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복잡할 필요 없이 그쵸. 만약 미술품 1억짜리가 있으면 10개 조각이다. 쪼개서. 1,000만 원짜리 사서 그쵸. 만약 재판매가 네. 2억이 됐다. 그럼 나 2천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면 되고 한우 미술품 다 똑같은 컨셉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트 투게더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표현이 조금 이제 법적인 용어가 있어서 미술 작품에 대한 권리를 네. 투자 계약 증권 형태로 발행해서 어렵게 써놨네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같은 컨셉인 거죠 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들은 다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그리고 또 아트앤가이드라는 플랫폼은 여기 또 국내 최초라는 표현이 또 되게 많죠. 여기는 또 스스로를 이제 국내 최초로 또 작품 소유권을 10,000원 단위로 분할해서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공동구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테사인데 에셋을 거꾸로 해서 테사라고 합니다. 이쪽 이름은 또 이름도 멋있죠. 글로벌 블루칩 아트테크 플랫폼. 그래 아트로 재테크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 1,000원부터 블루칩 미술품 디지털 분할 소유권을 원하는 만큼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은 다 이제 조각 투자, 이제 한우 또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5개들이 이제 제재 면제가 됐다. 면제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을 할 수 있고 예. 원래 신규 영업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일단 그동안 제재는 면제가 됐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들에 관해서 지켜보시면서 또 STO 토큰 투자에 관해서 한 발짝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귀한 자료들이에요.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한번 좀 캡처나 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